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홍창배입니다. 오늘 저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지원하고 또 그 여정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트렌드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핵심 요소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주요 측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고객 사례로서 피자헛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있어서 API 매니지먼트와 구글이 가지고 있는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에피지 플랫폼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최근에 급격한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은 영업 활동이나 고객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나 채널들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들은 여러 채널에 걸쳐서 동일한 경험, 또 연속적인 경험을 제공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모바일 쇼핑처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온라인 쇼핑에 주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글 홈과 같은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주문을 변경하시거나 또는 주문에 관련된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주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고객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 전반에 걸쳐서 동일하고 또 연속적인 사용자 경험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들, 즉 사일로 형태로 구축된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으로서는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요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채널들이나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고객들을 케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결국 수익을 창출하는,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채널들을 생성해내야 합니다. 개발자의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의 생산성 향상과 또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변경을 위해서 더 쉽고 빠르게 배포하는 것들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경우는 앞장에서 보셨듯이 여러 채널에 걸쳐서 동일하고 연속적인 사용자 경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생각해 보면 구성 가능한 기업, 즉 보시는 것처럼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IT 아키텍처 관점에서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비즈니스 기능을 하나의 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모듈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엔드 유저에게 필요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 접근 방식입니다. 모듈화는 하나의 큰 컴포넌트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브레이크다운하고 이 서비스들을 각각 API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하나의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하는 모노리틱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브레이크다운하고 개별적으로 패키징해서 독립적인 서비스로 공개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파트너, 서드 파티 개발자들이 이런 공개된 서비스들을 API 형태로 사용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방법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이행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는 구성 가능하고 교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컴포저블 엔터프라이즈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필요한 비즈니스 기능이 있으면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새롭게 패키징해서 엔드 유저들이 원하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기술 면에서는 서로 다른 기술, 즉 마이크로 서비스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자바, 또 어떤 업무는 파이썬,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기술들을 각각 사용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확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큰 업무를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파티셔닝하고 또 이것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동시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전담 팀이 필요하게 되며 담당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잘 개발하는 데만 힘쓰게 되면 이러한 조직 구조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배포가 가능한 타임 투 마켓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고려하실 때 전형적인 에즈이즈와 투비 아키텍처를 화면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기존의 에즈이즈에서는 어떤 UI 또는 인증 부분, 주문 관리, 인벤토리 관리 등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투비로 각각의 비즈니스 기능들을 독립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놀리틱만이 있거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만이 존재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모놀리틱과 마이크로 서비스가 공존하는 어떤 두 가지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레가시 서비스의 기능을 계속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 기능들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문 관리나 인벤토리 관리처럼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행하는 과정들이 매우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고객의 이야기로 앞에서 소개드렸던 피자헛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헛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패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함께 존재하는 이런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자헛의 이커머스 플랫폼의 그 중심에는 이커머스 코어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 컴포넌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나 또는 데이터 수집, 이런 많은 기능들이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큰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내부 서비스 API들을 추가해서 어떤 주문이나 배송 업무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필요할 때 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사용하게 되었고요. 특히 배송 트래킹 같은 이후에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기반한 내부 서비스 API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BI 플랫폼이나 어떤 스토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포스라든지 또는 백엔드를 처리하기 위한 백오브 하우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이 커머스 플랫폼을 이루고 있었고요. 이런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의 호출이나 액세스에 대한 어떤 내부 표준이 없어서 서비스들 간의 호출과 연결을 위해서 API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구시대에 TCP 소켓도 사용하고 있는 식으로 서비스 연계 영역에서 표준 레이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자헛에서 집중했던 첫 번째 영역은 API 플랫폼을 도입하고 뒷단에 있는 어떤 레가시 서비스들을 앞단에 도입한 현대화된 표준 API로 감싸주는 API 퍼사드 패턴을 구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자헛은 구글이 제공하는 API 관리 플랫폼인 에피지 플랫폼을 도입해서 에피지에서 제공하는 보안 인증 정책들을 활용해서 공통 보안 모델을 구성하고 API 게이트웨이 레이어에 이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API 게이트웨이 레이어를 기존의 이커머스 코어 앞단에 배치하고 커머스 코어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기능을 API 게이트웨이 레이어에 있는 REST 파사드에 연결해서 이것들을 현대화된 API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입한 에피지 플랫폼 기반으로 API 사용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피지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개발자 포탈을 이용해서 API 스펙이나 API 스키마 같은 정보들을 API 소비자, 다시 말해서 조직 내외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유 환경을 통해서 공개하는 새로운 API들을 활용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과정들이 과거의 EAI나 ESB 같은 시스템 통합에 비해서는 많은 시간 단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시스템들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하여 어떤 표준 API 적용을 통해서 서비스 호출에 대한 통합된 뷰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스템들을 필요한 경우에 현대화하고 또 미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행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화 여정에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알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해서 아래쪽처럼 리프트 앤 시프트로 먼저 클라우드로 이행하고 나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온프렘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분해하고 분석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여기에 먼저 적용해서 이후로 클라우드로 이행하는 경우도 가능한 경로입니다. 결국은 어떤 고정된 마이그레이션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워크로드이냐에 따라서 적합한 마이그레이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는 경우에 여러 가지 변수나 고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수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긴 마이그레이션 전체 과정에서 어떤 백엔드 서비스들이 레가시에서 현대화되는 과정에 있는 다양한 백엔드 서비스들을 잘 연결해서 클라이언트 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글의 API 관리 플랫폼인 에피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지 플랫폼을 사용하면 API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API 공급과 API 소비 관계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즉 기업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API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이 API를 선택해서 자신들의 클라이언트 앱에 적용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앱이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식으로 API의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피지는 레가시 서비스를 현대화된 API로 만들 때 꼭 필요한 기능들, 보안 정책, 프로토콜 변환, 메시지 변환, 또 분석 어널리틱스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플랫폼에서 빌트인으로 제공해서 API의 품질과 API 사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피지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포탈은 APG 플랫폼의 핵심 컴포넌트로서 AP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앱에 등록하고 또 이를 통한 키 발급하거나 API를 사용하기 위한 API 카탈로그, 또 API의 스키마나 정보 등을 제공해서 클라이언트 앱 개발자들이 어떤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제공되는 API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FPGA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빌트인 디벨로퍼 포탈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커스터마이징된 개발자 포탈을 만들 수 있도록 앞에서 말한 모든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매니지먼트 API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FPGA의 다양한 고객사에서 이런 FPGA와 디벨로퍼 포탈을 도입해서 외부에 API를 신속하게 오픈해서 이런 성공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 사례로서 앱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오랜 몇 주 단위에서 극적으로 뭐 몇 시간 안에 API를 가지고 앱을 개발하는 것들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런 업무적인 생산성 향상과 고투마켓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API 플랫폼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패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비스 현대화가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내에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는 레가시 서비스가 있을 때 그 앞단에 API 퍼사드를 놓고 비즈니스 기능들을 여기에 연결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가적인 요구사항들인 보안이나 어떤 프로토콜 변환이나 로깅, 모니터링 등들은 API 레이어에서 제공해서 현대화된 API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기존의 레가시 서비스를 API 퍼사드를 통해서 현대화된 API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온프렘의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엔진과 같은 인프라 서비스를 온프렘 데이터 센터 내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레가시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현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레가시 서비스를 현대화한 이후에는 구글 클라우드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주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환경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하는 기능을 FPGA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택 드라이버나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AI, ML, API 같은 서비스들을 API 퍼사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된 API를 쉽게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서비스,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코딩이나 개발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FPGA 내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인터페이스나 개발을 몰라도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완전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행하게 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나 컴퓨트 엔진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클라우드 런 같은 서버리스 서비스로 신속하고 빠르게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고 클라우드 빌드를 통해서 CI/CD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지향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패턴들은 요구사항이나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한 가지 패턴뿐만이 아니라 여러 패턴이 혼재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거쳐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피자헛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피자헛의 경우에는 어떻게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을 분해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행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헛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트래픽을 라우팅 해주는 API 게이트웨이를 먼저 도입하고 이걸 통해서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인 이커머스 코어를 해체하면서 일부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행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레가시 서비스와 또 새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동시에 API 게이트웨이 레이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API 게이트웨이를 도입하게 되면 여기에 외부로 서비스하게 되는 API 퍼사드를 만들게 되면
이 레이어에 연결하게 되는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API 레이어를 통해서 이커머스에 대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또 기존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들은 필요한 동안은 여전히 백엔드 서비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든 트래픽을 통합된 관점에서 공통 보안 정책으로 또는 공통 로깅 정책으로 제어하고, 또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효율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이행 과정에서 가시성이나 서비스 관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서 비즈니스 기능을 구성하게 되면 서비스들 간의 호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해당 트래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고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자헛의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LPG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API 트래픽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내부적인 로깅 인프라인 보시는 스플렁크와 연결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연계나 상호작용을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서비스 메쉬 관리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간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게 될 때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메쉬가 필요하게 됩니다. 서비스 메쉬 관리를 위해서 FPGA에서는 엔보이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엔보이는 오픈소스 컴포넌트인데 서비스 메쉬를 위한 어떤 프락시의 표준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동적인 라우팅이나 로드 밸런싱 또는 분산 추적 기능들을 엔보이 프락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FPGA에서 제공하는 엔보이 어댑터는 엔보이 프락시와 FPGA와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하게 해서 FPGA에서 설정하는 어떤 커먼 공통 보안 정책들을 엔보이 프락시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엔보이 프락시에서 서비스 간 이동하는 트래픽들에서 분석 데이터를 수집해서 FPGA 어널리틱스로 반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안 정책 관련해서는 API 키 기반의 인증 인가라든지 OAuth 토큰, JWT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API 호출에 대한 할당량, 쿼터 정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서 만나게 되는 당면 과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 먼저 비즈니스 연속성인데 이행 과정에서 백엔드 서비스의 어떤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클라이언트 앱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단절되거나 또는 방해돼서는 안 돼야 합니다. 보안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당연히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클라우드나 온프렘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호출이 발생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 보면 클라이언트 앱에서 다양한 타입의 백엔드와 직접 연결을 하려면 어떤 프로토콜이나 또는 라이브러리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하고, 호환성을 맞추는 게 쉽게 지원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관리 포인트에서 놓치게 되면 보안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FPG 플랫폼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PG는 백엔드 단에서 레가시나 마이크로 서비스들에 걸쳐서 통합된 커넥티비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FPG 플랫폼이 제공하는 추상화 계층을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앱 개발자들에게는 쉽게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보안 측면에서 FPGA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을 통해서
공통 보안 정책을 만들고 게이트웨이 레이어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시성 측면에서는 에피지는 API 트래픽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든 인입되는 API 호출에 대해서 관련된 매트릭을 제공하고 API 호출에 대한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피지 플랫폼을 통해서 레가시 서비스 앞단에 API 퍼사드를 만들고 클라이언트 앱에서는 백엔드 서비스의 복잡성을 몰라도 되고 단지 제공되는 현대화된 AP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APG는 마이크로 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보안 정책이나 또는 할당량을 쿼터를 지원하는 엔보이 어댑터를 제공해서 서비스 메쉬 관리 영역도 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기술 스택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밑단, 가장 안쪽 밑단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인 엔토스가 쿠버네티스 엔진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위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들 사이에서 동적인 라우팅이나 분산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메쉬인 엔토스 서비스 메쉬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 윗단에 실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버리스 기술인 클라우드 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 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오픈하는 API 관리 플랫폼으로 에피지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API 비즈니스를 성공하시려면 결국 얼마나 API가 잘 소비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즉 API 소비자 관점에서 아웃사이드 인 시각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 앱 개발자,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 앱 개발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API를 만들고 빨리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API 매니지먼트의 키 베네핏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로 비즈니스 기능을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클라이언트 앱에서 API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빠르고 활발하게 발생하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 앱을 통해서 기업들에게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채널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앱 개발자는 개발자 포탈의 API 카탈로그를 통해서 필요한 API를 검색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한 API의 스키마나 스펙 정보들을 셀프 서비스로 확인하면서 API 사용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작업들을 복잡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셀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자 경험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REST 퍼사드를 전면에 배치해서 레가시 서비스와 현대화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백엔드에서 원활하게 연결하고 클라이언트 개발자에게는 백엔드와는 상관없는 현대화된 API로 통일된 개발자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PI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포인트인 보안과 가시성을 강조드립니다. API 액세스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하고요. 모든 API 호출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 대시보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사용에 대한 투명한 가시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에피지 플랫폼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 에피지를 직접 접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링크를 통해서 에피지 트라이얼 에디션을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 링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에피지의 다양한 실습 예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퀵랩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에피지 예제들을 찾아보시면 그리고 직접 실습을 경험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API 관리 플랫폼인 에피지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